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정유리에게 다가온 남자, 김도식.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얼굴로 다가온 첫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하시면 반전과 감동 스토리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함께하는 시작이 즐겁습니다. 정유리 35.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뜹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마치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직 707 특임대 중사였던 습관은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고급 경호업체 가디언 시큐리티에서 정유리는 정 팀장으로 불립니다. 오늘도 대기업 회장의 경호 임무를 마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늘 복잡하지만 정유리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올라탔습니다. 비틀거리며 자리를 찾던 그가 한 젊은 여성 승객 앞에 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왜 자리 안 비켜줘? 나이 먹은 사람한테 예의도 없고. 여성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객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 말 안 듣고 가만 안 둬. 정유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몸의 균형을 조정했습니다. 오른발을 반보 뒤로 빼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제압하는 데는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리가 일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취객과 여성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마른 편이었지만 움직임에 놀라운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여기 제자리에 앉으세요. 남성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취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고맙네. 요즘 예의 바른 사람 보기 힘든데. 천만에요. 그런데 이분도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조용히 가시면 어떨까요? 다른 승객들도 보고 있고요. 남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시에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취객이 의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취객은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여성은 깊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유리는 다시 앉으며 그 남성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에 검은 테두리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 매끄러웠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정유리를 보며 작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폭력도 전략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 실력자 같던데요? 정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성이 정유리가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정유리의 정체까지 어느 정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유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어려운데 말이죠. 네, 그냥 운동 좀 하는 편이에요. 정유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김도식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정유리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유리에게는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름을 주고받는 것 말이죠. 도식은 정유리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유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말이죠. 혹시 매일 이 시간 지하철 타세요? 도식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요. 그럼 내일도 뵐 수 있겠네요. 같은 시간, 같은 전철이니까. 정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식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이 정유리의 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는 정유리를 보며 도식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정유리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걸어가며 계속 그 남성 생각이 났습니다. 김도식? 회사원.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웃음. 무엇보다 정유리의 정체를 알아본 그 예리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유리는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유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나? 거울 속 정유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떨림이 있다는 것을 정유리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 남성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기대되었습니다. 정유리는 처음으로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정유리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칸, 같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건대 입구역.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정유리는 무의식 중에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정장, 같은 안경, 하지만 오늘은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정유리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리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도식은 정유리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이 앉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적당한 향이었습니다. 어제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식은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정유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침에 커피숍에서 샀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드실래요? 정유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는 것은 경계심 많은 정유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리가 받아든 것은 따뜻한 카페라테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적당히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단 것을 좋아해서 혹시 안 맞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도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유리는 그의 웃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유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경호 관련 일이에요. 아, 그래서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셨구나. 멋있어요. 도식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유리의 직업을 들으면 약간 움츠러들거나 거리감을 두는데 도식은 오히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식 씨는 어떤 회사 다니세요? 작은 무역회사예요.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보다 정유리 씨가 더 흥미로워요. 정유리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걸까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칸 안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젊은 남성이 정유리 쪽으로 밀려오며 발을 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남성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뒤에서 계속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균형을 잃고 정유리에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도식이 재빠르게 젊은 남성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도식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정유리는 그의 반사신경과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어제 취객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도식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젊은 남성이 다시 사과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식은 정유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도식 씨도 반응이 빠르시네요. 어릴 때 태권도 좀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도식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정유리의 눈에는 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태권도 실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정유리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정유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식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도식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장소랑 시간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정유리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도식은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저는 김도식이에요. 정유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식입니다. 토요일이 기대되네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정유리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이 정유리의 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면서 정유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천만에요. 토요일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유리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을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렇게 설레는 것이었구나. 정유리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유리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토요일에 입을 옷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걸까요? 핸드폰을 보니 도식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지하철에서 뵙겠습니다. 정유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유리는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게 된 걸까요?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홍대 앞 작은 카페. 정유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처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도식은 이미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유리를 보자 벌떡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유리 씨, 정말 예쁘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정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식도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장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카페라테 어떠세요? 여기 라테아트가 정말 예뻐요. 평소라면 절대 단 커피는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달콤한 것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도식이 가져온 카페라테에는 우유 거품 위에 예쁜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트처럼 예쁘긴 하지만 정유리 씨만큼은 아니에요. 도식 씨, 자꾸 그런 말 하시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귀여우시네요. 정유리는 얼굴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유리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 보내세요? 주로 운동하거나 책 읽어요. 추리소설이나 역사책 위주로요. 와, 정말 똑똑하시겠네요. 저는 음악 듣는 것 좋아해요. 피아노도 조금 칠 줄 알고요. 정말요? 멋있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정유리 씨만을 위한 연주회 어떠세요? 도식이 윙크하자 정유리는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아끼던 정유리가 오늘은 수다쟁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유리 씨, 웃을 때 정말 예뻐요. 처음 지하철에서 봤을 때는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이런 제 모습이 신기해요. 도식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 정유리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유리 씨, 혹시 저녁도 같이 드실래요? 정유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도식은 계속해서 정유리를 웃게 만들었고 정유리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한강에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추우시죠? 도식이 자신의 코트를 정유리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정유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유리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도식이 조심스럽게 정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네. 그때 정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춘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유리야, 어디 있니? 늦었는데. 네,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식을 보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그럼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도식의 배려에 정유리는 감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가는 동안 도식은 정유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내일 지하철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집 앞에서 내리면서 도식이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세요. 정유리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 박춘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네, 친구와 저녁을 먹었어요. 박춘배는 정유리의 달라진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자친구인가? 정유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조심해라. 너무 쉽게 믿지 말고. 특히 너무 이상적인 남자는 더욱 조심해야 해. 박춘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형사로 일했던 경험상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정유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도식의 웃음,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눈 달콤한 시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에 도식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뵐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좋은 꿈 꾸세요. 정유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답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내일 봐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정유리는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도식은 그가 말하는 평범한 회사원일까요? 오늘 저녁에도 가끔씩 애매하게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유리와 도식은 매일 지하철에서 만났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유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식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도식과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식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리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바닷가 카페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도식이 말했습니다. 정유리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무엇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거 말이야. 정유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식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야?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유리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식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야, 잠깐 편의점에서 물 좀 사올게. 여기서 기다려.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금방 올게. 여기 바람도 시원하고 좋잖아. 도식은 정유리에게 키스를 한 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유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식이 벤치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유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물어봐요. 회사 출장 언제 끝나는지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소라. 정유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아빠.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유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전 메시지들을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준이가 열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오늘 은지 학부모 상담 있다고 했잖아요. 깜빡했어요? 회사 출장이 이렇게 자주 있나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모든 메시지는 소라라는 이름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식의 답장들도 보였습니다. 미안해, 일이 복잡해서 늦을 것 같아. 학부모 상담은 다음에 꼭 갈게. 출장 끝나면 아이들이랑 놀아줄게. 정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도식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야, 기다렸지? 물 사왔어. 도식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유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도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도식은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리야, 이건 설명해 주세요. 소라 씨가 누구죠?
아이들은 또 누구고요? 도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리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결혼했죠? 유리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결혼했죠?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아이들도 있고요? 응. 정유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이 거짓말이었네요. 아니야. 유리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였어. 도식이 정유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유리는 뿌리쳤습니다. 진짜요? 그럼 부인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유리야, 내 상황이 복잡해. 소라랑은 이미 끝난 사이야. 그냥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유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변명들이 모두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유리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이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유리는 일어섰습니다. 도식도 따라 일어서며 정유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리야, 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말 없어요. 집에 가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리야. 정유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한 달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식의 따뜻한 미소, 달콤한 말들, 로맨틱한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유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순진했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핸드폰에 도식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정유리의 첫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유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사랑에 빠져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여자는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은 정유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던 정유리였지만 이제는 아예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 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정유리의 차가운 대답에 후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식의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회사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유리의 특전사 동기인 김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야, 오랜만이다. 술 한잔 할까? 대우야, 반가워. 오랜만에 만난 김대우는 정유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정유리는 김대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식과의 만남부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 자식이 유부남이었다고? 정말 나쁜 놈이네. 김대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리야, 그런데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도식? 왜? 김도식? 혹시 그 남자 직업이 정말 무역회사 직원일까? 무슨 말이야? 김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그 남자 좀 조사해 볼게. 뭔가 이상해. 조사? 응.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말이야. 특히 경호업계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정유리는 김대우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도식이 단순한 유부남이 아닐까요? 사흘 후 김대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야, 긴급히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김대우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즉시 김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리야, 앉아봐. 충격적인 얘기할 거야. 김대우는 서류 봉투를 정유리 앞에 놓았습니다. 김도식이라는 남자, 무역회사 직원이 아니야. 그럼 뭐야? 기업형 조직폭력배 청룡파의 중간 보스야. 실제 이름도 김도식이 맞지만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 정유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도식의 사진과 함께 각종 범죄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협박, 유흥업소 인수, 불법 대부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정유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를 왜?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특전사 출신이고 경호업계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청룡파가 경호업계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 내 회사 정보나 고객 명단을 노렸을 수도 있고. 정유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식의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일까요? 유리야, 더 심각한 건 김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청룡파가 최근에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도식이가 내게 접근한 이유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실력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정유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할 뻔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정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소라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아봐. 김대우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유리 씨죠? 저는 백소라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도식이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백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정유리 씨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정유리는 김대우를 바라봤습니다. 김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대우가 말했습니다. 유리야, 조심해. 백소라도 일반인이 아닐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조직폭력배들은 가족도 조직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 백소라가 내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정유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도식이 정말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대우야, 내일 백소라 만날 때 근처에서 지켜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유리야. 김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조심해. 청룡파는 장난이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도식과 그 조직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온 정유리는 아버지 박춘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죠. 박춘배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이제 그 남자와는 완전히 손을 끊어라. 위험해. 네, 아버지. 그런데 뭐? 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도 화나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박춘배는 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정유리는 단순히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정의감 넘치는 전사였습니다. 조심해라, 유리야. 복수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야.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정유리는 일찍 도착해서 백소라를 기다렸습니다. 김대우는 카페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소라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유리 씨죠? 저는 백소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백소라는 정유리 맞은편에 앉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정유리를 관찰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백소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유리 씨, 도식이와 어떤 사이셨는지 알고 있어요. 정유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만나셨죠? 제주도도 같이 다녀오시고. 어떻게? 도식이 신용카드 내역 다 확인했거든요. 호텔비, 항공료,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백소라는 서류를 꺼내서 정유리 앞에 놓았습니다. 정말로 도식의 카드 사용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리 씨, 당신이 도식이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식이가 정말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유리는 이미 김대우에게서 진실을 들었지만 백소라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백소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유리 씨도 속은 거네요. 도식이는 조직폭력배예요. 청룡파라는 조직의 간부죠. 그럼 당신은 그걸 알고 결혼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아이들까지 있었고, 백소라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으세요?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도식이가 협박해요.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정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소라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면서 말이에요. 도식이 조직 일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백소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유리 씨, 이걸 보세요. 서류에는 정유리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 특전사 경력, 현재 직장 정보까지. 이게 뭐예요? 도식이가 당신을 조사한 자료예요. 당신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정유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첫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지하철에서 취객을 말리던 것도 연출이었어요. 그 취객도 도식이 조직 사람이었고요. 정유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저를? 도식이가 최근에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경호업계 정보가 필요했고 당신 같은 실력자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죠. 백소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 회사 고객 중에 대기업 임원들이 많죠? 그들의 일정이나 보안 정보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백소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도식이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당신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 도식이 처음 봤거든요. 다른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유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식의 마음이 진짜였다고 해도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백소라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도식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려고 하고 있죠. 백소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식이 조직이 계획하고 있는 일의 일부예요.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을 예정이에요. 무슨 거래요? 불법 자금 세탁이에요. 대형 건설회사와 연결된 프로젝트인데 엄청난 돈이 움직일 거예요. 정유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큰 규모의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시기를 막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요. 어떻게요? 백소라는 정유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증거들로 충분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생활 할 수 없어요. 정유리는 백소라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유리 씨, 조심하세요. 도식이가 당신을 찾으면 위험할 거예요. 이미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 알겠어요. 백소라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식이를 사랑했다면 그 마음을 이용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백소라가 떠난 후 정유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대우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어땠어? 정유리는 김대우에게 백소라와 나눈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유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고할 거야. 도식이와 그 조직을 반드시 막을 거야. 위험해질 수 있어. 상관없어.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도 화나지만 백소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걸 볼 수는 없어. 김대우는 정유리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경찰 쪽 연결도 해주고. 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식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유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이미 정유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백소라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소라와 만난 지 사흘 후 정유리는 김대우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백소라가 준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만으로도 청룡파를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유리에게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정유리 씨, 큰일 났어요. 백소라 씨가 아이들과 함께 실종됐어요. 정유리는 즉시 김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우야, 백소라가 실종됐어. 도식이 짓이야. 유리야, 조심해. 도식이 다음 타겟은 너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정유리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도식이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백소라와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니? 내일 밤 9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혼자 와. 가면 안 돼. 함정이야. 김대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백소라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내가 가야 해. 다음 날 밤 8시 30분 정유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대우와 경찰들이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유리야, 왔구나. 백소라와 아이들은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 유리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좋았잖아. 좋았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내 마음은 진짜였어. 지금도 그래. 도식이 정유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유리는 뿌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럼 백소라는? 아이들은? 그건 복잡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빠져나와. 지금이라도.
안 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유리야, 나와 함께 와. 그리고 경찰 신고를 취소해. 미쳤어? 우리 조직이 무너지면 나도 살 수 없어. 제발 날 도와줘. 도식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도식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도식이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나와 함께 갈 거야? 안 가. 그럼 미안해. 부하들이 정유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유리는 특전사 실력으로 2명을 제압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순간 김대우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식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유리와 도식만 남았습니다. 유리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백소라와 아이들은 어디 있어? 강서구 창고에 있어. 안전해. 도식이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도식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도식이 수갑을 차면서도 정유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야. 정유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식이 알려준 주소에서 백소라와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정유리 씨, 정말 고마워요. 백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며칠 후 법정에서 도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유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도식은 법정에서 정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유리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를 상처 입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식, 조직폭력배 활동, 협박, 감금 등의 죄목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도식은 법정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정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정유리는 그의 시선을 받아줬지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유리에게 김대우가 다가왔습니다. 유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어. 하지만 정유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식에 대한 사랑은 끝났지만 그 시간들이 완전히 가짜였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리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정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일해보려고.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거야. 우리 전우잖아. 정유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해진 자신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식은 감옥에 갔고 백소라와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리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해변. 정유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일한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이민지였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데이트 폭력을 당해 보호센터에 온 아이였습니다. 민지야, 오늘 면담은 어땠어? 좋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의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유리는 민지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도우면서 정유리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민지야, 앞으로도 힘내.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야. 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민지가 떠난 후 정유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우였습니다. 유리야,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부산 생활은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나저나 유리야, 할 말이 있어. 김대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뭐야? 도식이 말이야. 출소했어. 정유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8년형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출소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모범수로 감형받았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정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유리야, 혹시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고마워, 대우야. 전화를 끊고 정유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식이 출소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유리는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정유리가 센터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정유리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빛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너를 보러 왔어. 정유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도식이 말했습니다. 들어줄게.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야, 정말 미안해. 응.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도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도, 그 사랑조차 이기적이었다는 것도. 정유리는 조용히 도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리야,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조직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너를 잃은 거야. 도식아. 정유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감옥에 있었어. 뭐? 마음의 감옥에 말이야.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 배신감에 갇혀서 살았어. 도식은 정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깨달았어. 상처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유리야, 고마워. 뭘? 너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정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응. 미움과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지거든.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야,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해. 나는 내 길을 찾았고 너도 내 길을 찾아야 해. 도식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유리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 나도 그래. 아프기도 했지만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도식이 말했습니다. 유리야, 행복해. 너도 행복해.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 약속할게. 도식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유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도식아. 이제 정말 안녕. 한 달 후, 정유리는 부산 해변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기억해, 자신을 지키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야. 아이들은 정유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정유리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김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리야, 도식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 농사일 도우면서 새 삶 시작한다더라. 너도 잘 지내지? 정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다행이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정말 행복해. 바람이 정유리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유리는 더 이상 인간병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킴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말입니다. 정유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말입니다. 인간병기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지킴이가 된 정유리. 그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